네, 앞서서 메타 플랫폼의 이모저모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미국장에 메타 플랫폼이 있다면 한국장에 비교할 만한 종목 뭐가 있을까요? 자, 메타의 매력에 필적할 만한 한국 종목, 한국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순재 루크투자연구소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플랫폼 기업 중에 저희가 오늘 어떤 종목 좀 보면 좋을까요? 네, 뭐 메타가 정도 규모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국내에서는 뭐 네이버나 아니면 네. 카카오 정도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뭐 그런 종목 자체의 움직임이 좀 상대적으로 좀 둔하기 때문에 네. 좀 가벼운 종목 중에 이제 한 종목을 골라왔습니다. 네. 뭐 디어유라는 그런 회사입니다. 뭐 디어유는 이제 K-팝 팬텀 이제 메신저 플랫폼을 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뭐 한국에 이제 아이돌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아이돌과 그다음에 이제 팬들 간의 이제 소통을 연결해주는 어떻게 보면 1대1 한 형태의 이제 프라이빗한 이제 그런 소통 창구에 대한 그런 이제 수요가 커지면서 이런 이제 플랫폼이 조금 관심이 받고 있다라고 인기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단하더라고요. 예, 예. 네, 뭐 대표적으로 뭐 디어유 같은 경우 이제 버블이라는 이제 브랜드의 플랫폼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버블은 이제 주주 구성을 보면 SM이 이제 최대 주주로 돼 있고 2대 주주가 JYP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M, JYP. 네, 그만큼 이제 아티스트에 대한 이제 수요 폭이 넓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말에 이제 NC소프트가 이제 팬 플랫폼인 이제 유니버스를 이제 합병을 했습니다. 이런 통해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기존에 3개 있었던 이런 플랫폼이 이제 2개 플랫폼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뭐 플랫폼 하나는 이제 디어유다라고 보시면 또 하나는 하이브가 하는 위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2개 이제 플랫폼이 본격적인 이제 경쟁이 이제 이루어질 걸로 이제 많이 기대를 했는데요. 최근 들어 뭐 SM 인수와 관련돼서 뭐 하이브 그다음에 카카오엔터가 이제 서로 경합을 하는 와중에 과거의 뭐 경쟁 관계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협력 관계로 조금 바뀌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특히 이제 버블과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실적 자체는 상당히 이제 좋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금 이제 K-팝이 이제 해외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뭐 관련된 이제 해외 팬들의 접속량이 상당 부분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1분기 시장 실적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은 뭐 전년보다 한 50% 이상 증가하는 170억대 이상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33% 증가, 한 60억대를 예상할 만큼 실적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다라고 네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올해 같은 경우에 실적 개선세는 좀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입점한 아티스트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존의 SM과 JYP 이외에 카카오엔터와 관련된 그런 이제 기획사들의 이제 아티스트가 참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카카오엔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제 소속사에 있는 뭐 아이브나 몬스터엑스 같은 경우에 버블에 별도의 이제 섹터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큐브 엔터 같은 경우도 여자 아이들, 그다음에 B2B 관련돼서도 관련된 그 버블 내에 이제 사이트가 하나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이런 이제 신규 이제 사이트가 만들어지면 관련 팬들의 접속량도 그렇죠. 지금보다 좀 더 네네. 증가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 1월 달에 중국의 이제 안드로이드 앱을 통한 이제 버블 앱이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뭐 중국 팬들에 대한 수요도 어느 정도 흡수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 아마 향후에 그런 가입자 수는 좀 더 증가하는 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하반기에 일본의 이제 MUP 홀딩스와 이제 합작법인으로 인해서 버블 재팬을 이제 론칭할 계획입니다. MOUP 같은 경우는 일본 내에서 이제 아이돌을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이제 엔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뭐 우리나라의 그 IOI 그 프로젝트에도 같이 뭐 했고요. 그 일본의 ABK라는 그런 이제 대형 그 아이돌 프로젝트를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네네. 향후에 일본 시장도 좀 더 커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다가 좀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유는 SM의 일부 아티스트가 위더스에 입점을 한다는 소식 때문에 SM에 있는 소속 그 아티스트가 옮겨가는 거 아니냐라는 뭐 그런 우려 섞인 전망 때문에 이제 하락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근데 그건 약간 좀 기우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이제 플랫폼이 이제 뭐 유사한 플랫폼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에 진출을 함으로써 아티스트 입장에서 보면 팬들과의 만날 수 있는 접점을 지금보다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이제 팬들 입장에서도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단순히 디어유의 그 가입자가 줄다라기보다는 뭐 디어유의 가입자가 유지가 되면서 위너스의 가입자 증가든가 아니면 위너스에 있었던 그런 이제 아티스트가 디어유로 오면서 뭐 전반적인 그 고객 수준이 좀 확장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점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뚜렷한 실적 개선세에다가 플랫폼으로 서로 이제 새로 참여하는 신규 아티스트들로 인한 신규 트래픽이 기대되는 디어유입니다. 자, 가격 전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가격 전략은 뭐 전일 종가 수준보다 소폭 하락한 이제 4만 원 정도에서 뭐 매수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전 고점 수준인 5만 원대까지 뭐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절은 3만 6천 원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디어유에 대한 가격 전략 지금 확인하셨습니다. 매수가 4만 원, 목표가 지금 5만 원으로 제시된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급 체크하면서 오늘 일정의 공략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외 특징주부터 살펴보시죠. 스마트폰 부품 제조사 UIL 전일장 시간 외에서 9% 넘게 뛰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곡물 협정 재연장 논의가 난항 겪는 가운데 사료주 한탑이 정규장에서 14% 급등하고 시간 외에서까지 탄력 이어갔습니다. 당진 공장의 전기로 재가동을 위한 물밑 작업 진행 소식 나온 KG 스틸도 시간 외에서 강했는데요. 5%대 상승 기록했습니다. 국내 유일 전기화학식 가스 센서 기술 보유한 센코. 자, 정규장에서 10% 급등 후에 시간 외에서도 4% 뛰었습니다. 친환경 콘덴싱 가스 보일러 보급화로 실적 개선 기대감 있는 경동 나비엔도 시간 외 특징주에 올랐는데요. 자, 대표님 시간 외 특징주 토픽 꼽아 주실까요? 네, 뭐 그중에서 KGCL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KGCL, 싶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뭐 국내 냉형 강판, 그다음에 이제 각종 이제 표면 처리 강판을 생산하는 이제 철강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아연도금 강판, 그다음에 칼라동 강판, 그다음에 석도 강판 등을 이제 생산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과거에 이제 동부제철이 이제 KG그룹에 이제 넘어가면서 상당 부분 이제 실적 재무 구조나 아니면 영업적인 측면에서 상당 부분 이제 개선됐었던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뭐 KG그룹 자체가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거에 대한 수혜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KG그룹이 작년도에 이제 쌍용차를 인수하면서 KG 모빌리티로 이름을 변경을 했는데요. 이런 이제 KG 모빌리티가 이제 KG그룹에 이제 속하면서 이제 전반적인 이제 재정비 작업이 이제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재정비에 대한 기대감이 아마 최근에 이제 주가에도 어느 정도 일부 반영이 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석도 강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그 파이프나 아니면 통조림 캔용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것을 이제 차량용 부품으로 확대를 하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KG 모빌리티에서 뭐 차량용 부품을 이제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부품을 납품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KG 그룹 내에서 여러 이제 시너지 효과가 뭐 지금보다는 좀 더 커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KG 모빌리티가 올해 들어서 이제 KG그룹으로 넘어오면서 판매 실적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KG 모빌리티 자동차 판매가 활성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납품 물량 확대에 따른 매출 성장세도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어저께 시간 외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 전에 이제 쌍용 자동차를 인수할 때 경쟁 업체였던 에디슨 모터스를 인수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관련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뭐 에디슨 모터스 같은 경우는 한때는 국내 전기 버스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할 만큼 이렇게 이제 전기 버스에 대해서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었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지만 그 쌍용차 인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재무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재는 기업 회생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을 만큼 어려운 상태로 바뀌었고요. KG그룹이 이번에 에디슨 모터스를 인수를 통해서 KG 모빌리티와의 같은 시너지 효과를 뭐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KG 모빌리티가 전기 승용차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에디슨 모터스의 전기 버스 만들었었던 그런 이제 전기차 기술을 활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제품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뭐 에디슨 모터스를 인수한다라고 하게 되면 KG 스틸 입장에서 보면 뭐 또 하나의 이제 매출처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최근 이제 KG 스틸 같은 경우도 뭐 KG 그룹의 전반적인 재평가 과정에서 기관들이 매수를 꾸준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기관이 97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도 83만 주를 매수할 만큼 연기금의 관심 사항이 상당 부분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기관이 4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한 14만 주 정도 보일 만큼 기관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주가가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매수하고 있다라는 점도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일단 뭐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뭐 주가는 좀 하락을 했지만 뭐 꾸준히 상승 여력은 아직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매수 가격은 전일 종가보다 소폭 하락 한 11,000원 정도에서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가격은 14,000원, 손절은 8,500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KG 스틸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지금 미국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잠시 전해드리면요. 자, 윤석열 대통령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와 회동을 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투자 주문을 했다라는 내용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보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또 추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외국인 기관 순매수 종목 가운데 오늘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부터 살펴보시죠. 2분기부터 강해질 모멘텀 주목되는 오리온 외국인 9일 연속 담았습니다. 6일째 외국인 순매수 이입된 종목에는 해성DS와 OCI가 눈에 띄고요. 소시에테 제너럴 증권발 투매로 주초에 급락 나왔던 CJ 외국인 닷새째 사들였습니다. 강원랜드도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에 올라와 있네요. 다음은 기관 순매수 특징주입니다. 5월 2일까지 공개 매수 기간인 한세실업 기관 12거래일 연속 담고 있습니다. K푸드 전성시대죠. 해외 수출 비중 증가하며 시총 꾸준히 성장세에 있는데요. 삼양식품 기관 7일째 순매수 중입니다. 올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직은 현대차 엿새째, 또 HD현대건설기계는 나흘째, 현대오토웨버 4일 연속 기관 순매수세 유입됐습니다. 우선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 가운데 토픽 꼽아주시면요. 네, 그 중에서 CJ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네. CJ 그룹의 대표적인 이제 지주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업 영역 자체가 식품, 생명공학, 물류,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4개 사업 부분으로 이제 나눠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 실적도 좋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 같은 경우 작년보다 10% 이상 증가한 10조 원을 넘어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4% 증가한 한 5,700억 가까운 기대를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업 부분별로 보면 대부분 사업 부분이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만 다만 이제 엔터미디어 관련된 부분은 조금 실적이 부진할 걸로 그렇게 예상은 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비상장 자회사인 올리브영에 대한 가치가 최근에 시장에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작년에 IPO를 추진을 하다가 작년에 포기를 했고요. 네, 올해 이제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서 다시 IPO를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이 나오면서 만약 IPO를 재추진한다라고 하게 되면 올리브영에 대한 평가가 다시금 이제 확장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K-뷰티에 대한 글로벌적인 이제 인식이 좋아지면서 관련된 매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여기에 이제 오프라인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면서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매출 회복세도 또한 실적을 개선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 이제 SG 지난 24일이었죠. SG 창구로 인해서 대규모 이제 주식이 매도가 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서부터 이제 꾸준히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계열사에 비해서 많이 올라서 이런 이제 이슈가 좀 불거진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날 이제 한번 그 급락을 보이면서 이전에 올랐었던 그 내용만큼은 전부 다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24일 날 이렇게 이제 급락을 하면서 외국인과 그 연기금의 뭐 대규모 순매수로 뭐 낙폭을 만회하는 그런 모습을 네. 본다라고 하게 네네. 되면 회사 실적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SG 여파는 뭐 단기간에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네네. 싶고요. 회사에 갖고 있는 본연의 실적에 대한 부분에 좀 더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난 한 달 동안 이제 외국인이 한 40만 주, 그다음에 연기금도 7만 주 넘는 순매수를 보였고요. 최근 5거래일 동안은 이제 외국인은 한 24만 주 정도 순매수를 보였고요. 뭐 연기금도 최근 3거래일 동안 18만 주 넘는 순매수를 보일 만큼 뭐 그만큼 CJ에 대해서 외국인 기관들 모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점을 좀 관심을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매수 가격은 뭐 전일 정가 수준보다 약간 낮은 한 92,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가격은 전 고점 수준이 11만 원, 손절은 8만 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CJ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요, 기관 순매수 특징주 가운데 토픽 꼽아주시죠. 네, 그 중에서 현대 오토에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네네. 어떨까 싶습니다. 뭐 현대차 그룹의 뭐 IT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IT 관련된 부분보다는 시장에서 이제 곽강을 받고 있는 게 그 현대차에서 이제 자율주행이나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차량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현대 오토에버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더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뭐 어저께 현대차와 그다음에 기아의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분기 매출 기준으로 사상 최대의 네, 실적을 기록을 맞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실적 자체가 뭐 2분기에는 좀 더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뭐 관련 부품주,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관련인 뭐 현대 오토에버도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 오토에버는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의 이제 내비게이션, 그다음에 아다스와 관련된 이제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현대 기아차의 판매가 증가할수록 관련 매출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1분기에 매출은 작년보다 한 13% 증가한 6,300억대를 기록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44% 증가한 320억대를 기록을 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 개선세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율주행, 그다음에 자율주행 같은 이제 차량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을 현대차 그룹에서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현대차 그룹의 투자가 지금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오토에버의 성장성에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인 뿐만 아니라 중장기 차원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이 10만 주, 그다음에 기관도 5만 주 가까이 순매수를 보였고요. 기관 같은 경우 최근 3거래일 동안 한 7만 주 가까운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연기금이 3만 주 이상 순매수를 했다라는 점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매수 가격은 뭐 전일 종가 수준인 12만 4천 원대에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목표 가격은 14만 5천 원, 손절은 10만 5천 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접근이 유효해 보이는 현대 오토에버 매수가 12만 4천 원, 목표가 14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수급 중심으로 한 전날 시장의 흐름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요즘 국내외적으로 증시 쉽지가 않습니다. 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리스크, 또 네.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자꾸 부각이 되면서 네. 흐름이 굉장히 좀 살벌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반등은 언제 정도 나올 수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뭐 시장 자체가 뭐 전체적으로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은 올해 이제 1분기를 뭐 선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선도하는 와중에 주가가 약간 기업 실적에 비해서 좀 과열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과열이 어느 정도 조금 좀 안정되는 그런 이제 과도기적인 이제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업 실적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업 실적이 계속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를 좀 더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국내에서 이제 좀 좋게 생각하고 있는 반도체나 IT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부진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아직까지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유동성은 아직 좀 풍부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낙폭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 뭐 2,450선, 그다음에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815포인트 정도를 만약 지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정도 선에서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만약 그 선을 하회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네. 아마 60일 이동평균선 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 자체는 옆으로 좀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을 60일 선을 어떻게 지킬 수 지켜내느냐. 있느냐를 네. 아마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예리한 분석으로 시장의 맥을 짚어주신 우리 임순재 대표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